바로 시작할게. 일단 어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F1, F2, F3의 순서가 잘못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는 이렇게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F1, F2, F3 이렇게 놓고 행렬식을 썼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F1은 얼마, F2는 얼마, F3는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행렬을 사용했단 말이죠. 이제 행렬이라 하면 여기 보고서에서 보면 이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제 이 행렬식이 방정식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자체의 X방향 운동 성분, 그리고 Y방향 운동 성분, 그리고 각속도 성분 이 세 개에 관한 방정식 이 세 개를 이렇게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제는 F1, F2, F3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 행렬에 맞는 식은 위에 거가 아니라 F1, F2, F3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식이 맞았다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위에 원래 이 논문에 있는 F1, F2, F3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F2인데 F2를 살펴보면 여기 F2가 있거든요. 근데 이 F2 계산하는 방법이 계산이라기보다는 F2하고 가운데 있는 sin 알파 2 이거를 곱했을 때 이제 0이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0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 0이 나오는 건 무슨 말이냐 이제 사인 그래프에서 보면 0이 나올 때는 각도가 0일 때나 파이일 때 2파이일 때이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인데 여기서 사인 값이랑 어떤 수치를 곱했을 때 0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F3는 지금 보면은 이제 Y축이랑 수평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초선으로부터 2분의 3파이만큼 갔을 때 이제 코사인 값을 취해주면 그게 0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행렬식은 이 그래프에서 90도만큼 더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30도, 150도, 그리고 270도 간격으로 배치된 이 세 개의 검정색 선은 모터가 부착되어 있는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바퀴가 이동하는 방향은 이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바퀴가 이동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0도에서부터 270도만큼 와서 여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90도만큼 더 가서 0도일 때 그때 이
X축의 양의 방향이 실질적인 F3의 이동 방향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F3하고 사인 값을 곱했을 때 이제 사인 값이라는 게 0도가 된다 했으니까 사인 0은 0이기 때문에 이제 0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행렬식을 계산을 하면 어제 계산했던 식하고 완전히 다른 식이 나오게 되는데, 1 마이너스 2분의 1, 1, 1. 뭐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0, 8, 6, 1, 1. 그리고 마이너스 1, 1, 1 더하기 2분의 1, 0.866, 0, 1, 1. 이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598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 2.5가 나왔어요. 이제 양수가 나왔다는 소린데, 이제 그 계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어제 작성한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 0.866, 마이너스 0.866, 0. 이제 이걸 작성을 했었는데, 이걸 계산을 하니까 이제 양수가 나왔다는 소리고,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로봇이랑 완전히 다른 로봇의 이제 행렬식을 구해버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제대로 된 걸로 다시 한번 행렬식 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어제 설명을 못했던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 사용해서 로봇의 위치, 상대적인 위치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어제 설명을 하지 못했던 탄젠트 역함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경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여기가 골대거든요. 근데 로봇이 경기장의 어느 위치에 경기장에서 로봇의 위치는 랜덤인 거죠. 계속 로봇이 경기장 내부를 움직이니까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로봇으로부터 골대가 어느 정도의 각도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함수, 역함수를 사용한 건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로봇의 가운데 중심점을 잡고, 지금 여기가 경기장의 딱 정중앙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로봇의 정중앙으로부터 골대, 각도를 구하고 싶은 이 골대라는 점까지 이렇게 선을 이어요. 선을 이어주면 이제 가상의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ABC라고 합시다. 자, ABC라고 하면 이제 이걸 왜 하냐고, 이 도면을 그린 것의 목적이 로봇으로부터 골대까지의 이 각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 각도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하면 여기서 식을 하나를 구할 수가 있죠. 탄젠트 세타는 밑변 BC 분의 AC, 이게 탄젠트가 되고, 근데 BC하고 AC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로봇에 초음파 센서가 4개가 있는데, 얘가 0번, 1번, 2번, 3번이거든요. 이제 BC는 이제 경기장의 길이를 살펴보면 이제 전체가 180이니까 여기는 90이겠죠. 그 다음에 세로는 220, 여기는 110. 그래서 BC는 울트라 센서 1번의 값에서 90을 뺀 값, 이게 BC. B에서부터 이 벽면까지의 초음파 센서 거리에서 절반, 90을 뺀 값, 그럼 BC가 나오고, 그 다음에 AC는 지금 로봇을 정정하게 위치시켜놔서 그렇지, 로봇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뒤에 있는 초음파의 센서를 사용해서 울트라 2번 빼기 110이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다 예외 사항이 있는 것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울트라 2번이 110보다 클 때, 그리고 여기도 울트라 1번이 90보다 클 때.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2, 4분면에 위치했을 때의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이제 3, 4분면에 있을 때는 그냥 초음파 센서만 가져다가 써도 뒷벽면으로부터 길이가 나오겠죠. 자, 이제 2, 4분면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BC와 AC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이거를 구해서 탄젠트 값은 구해냈는데, 정작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역함수 개념을 사용하면 되는데, F, A가 B라고 했을 때 F 인버스 B는 A잖아요?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 탄젠트 세타가 BC분의 AC, 그러면 이제 탄젠트 인버스 BC분의 AC는 세타. 근데 이제 탄젠트 인버스 세타를 아크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하고, 이제 코딩에서는 A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에다가 집어넣어서 BC분의 AC 값을 초음파 센서로 변수를 지정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로봇으로부터 골대까지의 각도를 알 수 있게 된다 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행렬식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로봇의 도면을 그려주고, 모터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30도, X축 음의 방향으로부터 30도, 그리고 Y축의 음의 방향. 이거는 모터 배치도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바퀴가 돌아가는 방향은 배치된 것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실제 이동 방향을 원점을 기준으로 다시 작도를 하게 되면 30도에서 90도만큼 갔으니까 120도.
이게 F1 첫 번째 모터가 되겠고, 이제 F1하고 F3가 Y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90도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X축 대칭, 얘가 F3가 되겠고, 그 다음에 F2를 90도만큼 보내면 F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 이동 방향입니다. 이제 실제 이동 방향을 구했으면 이제 전방향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홀로노믹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X성분 그리고 Y성분 이 두 개를 합성을 한 것이 결국에는 전방향 구동, 전방향 구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바퀴의 실질적 이동 방향을 알았는데, 이 실질적 이동 방향에 대한 거를 X성분과 Y성분으로 구별을 해보면, 이제 F1은 120도, X축으로부터 120도, F3는 240도가 되겠고, F2는 0도가 되겠죠. 이때 X성분 AX라고 하겠습니다. X성분, F1의 X성분, F2의 X성분, F3의 X성분은 어떻게 아느냐? 코사인 값이죠. F1에 대한 코사인 120도, F2에 대한 코사인 0도, 더하기 F3에 대한 코사인 240도, 그 다음에 Y값, Y값의 총합은 이제 F1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X성분이라고 했으면 반대로 사인 값은 Y성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F1 사인 120도 더하기 F2 사인 0도 더하기 F3 사인 240도, 그 다음에 각속도 성분은 세 개의 모터의 총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행렬로 변환, 행렬로 변환을 하게 되면 AX, AY, 오메가는 코사인 120도, 코사인 0도, 코사인 240도, 사인 120도, 사인 0도, 사인 240도, 111, F1, F2, F3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것을 다음 점으로 넘어가서 할게요. 앞서 구한 행렬을 실질적으로 수치를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0.866,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0.866, 그 다음에 1, 1, 1, 이게 이제 행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행렬을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 그 다음에 0.866 빼기 1, 0.866 마이너스 0.866 1, 1 마이너스 2분의 1 0.866 0, 1,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크로스로 다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598 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디터미넌트 A의 값이 되겠고, 이제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이 행렬에서 지금 x, y, 오메가 성분에 대해서 그 비율과 그리고 각 모터에 가해지는 힘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반대로 F는 이제 역행렬에다가 x, y, 오메가 성분을 곱한 이제 모터에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힘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역행렬 계산을 하려면 이제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행렬을 계산하는 값의 역수에다가 이제 여인수 행렬에 전치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행렬의 역행렬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행렬 계산식을 이렇게 구한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여인수 행렬과 그것의 전치 행렬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A라는 행렬이 있고, 이제 여인수 행렬은 뭐냐면, 지금 행렬 계산할 때 1행 1열에 있는 원소하고 1행 1열을 제외한 나머지 행렬의 원소를 크로스로 곱해서 행렬식 계산을 했는데, 여인수 행렬은 이제 이 처음에 맨 앞에 곱해지는 인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는 행렬이 여인수 행렬입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행렬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 2, 2, 2, 3, 3, 2, 3, 3 이렇게 되는데, 이제 1, 1 얘는 뭐냐, 원래 행렬에 1행 1열에 있는 이 숫자 제외하고 얘만 계산해라.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C11은 0, 11 마이너스 0.866 하면 0 되고 빼기 0.866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C12는 1행의 두 번째 거 1 제외하고 요거랑 요거 두 개 계산하면 1.732 정도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 행렬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0.866 마이너스 1.732 0.866 마이너스 2분의 3 0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전체 행렬을 구해주면 되는데, 전체 행렬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행렬에 y는 마이너스 x 이걸 기준으로 선대칭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기준선을 일단 이렇게 원소들 적어주고 866 다음에 선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한 여인수 행렬과 앞에서 구했던 이 행렬식 두 개 행렬식의 역수를 곱해주게 되면 여인수 이제 역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A 마이너스 이제 이게 마이너스 2.598분의 1을 이제 옆에 있는 이 여인수 행렬의 모든 원소에다가 다 곱해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걸 곱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0.3
0.5773 0.6666 0 마이너스 0.5773 0.333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작성했었던 식이 AX, AY, 오메가는 이제 A라는 행렬에 대해서 F1, F2, F3였는데 그것을 역행렬 공식을 사용해서 지금 인버스 A를 구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F1, F2, F3는 인버스 A 방금 구한 이 인버스 A 곱하기 AX, AY,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X, Y, 오메가 성분에 따라서 모터에 들어가는 힘의 비율을 구해낼 수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렬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int f1 이게 실제로 사용했던 코드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건데 마이너스 0.3333 ax 더하기 0.5773 ay 플러스 0.3333 오메가 그리고 F2는 0.6666 AX 더하기 0 곱하기 AY 더하기 0.3333 오메가 0.3333 AX 더하기 마이너스 0.5773 AY 더하기 0.3333 오메가인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던 게 이렇게 소수점으로 이렇게 120도 간격으로 배치된 모터를 가진 로봇에 대해서 동력을 어떻게 분산해야 될지 X방향으로 코사인 값 사용했고 Y방향으로 사인 값 사용해서 동력 비율을 분산을 했는데 왜 AX, AY 변수가 남아있느냐 오메가는 제가 컴파스 센서를 썼기 때문에 예외로 두고 AX, AY가 왜 있는가 근데 AX, AY를 코딩해서 살펴보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사인 알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는 라디안 인풋 볼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은 방향을 입력을 해주면 이게 시계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시 방향으로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그걸 라디안으로 변환을 해서 6분의 파이, 즉 30도. 이제 한 12시로부터 30도 간격으로 1시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AX, AY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원하는 방향에 대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운동하고 싶은 각도에 대해서 입력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지금 여기에 0.3, 0.57, 0.3 비율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은 뭐냐면 AX, AY, 오메가 비율에 따라서 모터에 분배되는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1시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시 방향으로 운동을 하려면 30도, 12시 방향으로부터 30도만큼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코사인 값, 그리고 사인 값을 구해서 코사인 값은 AX에다가 대입하고 사인 값은 AY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로봇 자체의 X성분, Y성분을 구해주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F1이라는 것에 대한 토탈 합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설명했을 때 부족했던 것에 대한 걸 보완을 조금 했고, 내일 11시에 다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켜서 좀 더 깔끔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